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1월 21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 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대로 뜻깊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우리 돈다방 미쓰리 애청자님들 2023년 이제 진짜 음력으로도 시작입니다. 올해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무조건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많이 버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정권 재탈환을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인 만큼 우리 주린이 분들, 민주진영의 주린이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곳저곳 필요한 곳마다 군자금을 빵빵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이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상당히 돈이 필요합니다. 어디를 움직이려고만 해도 뭐 하다 숨만 쉬려고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모든 게 다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올해는 진짜 우리 민주진영 분들이 좀 여유롭게 후원도 하고 지원도 하고 군자금도 쓰고 그리고 이 어려운 경제에서 아주 조금이나마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돈다방 미쓰리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뭐 미쓰리가 대운이 돌아서 뭐 되는 년은 뭐래도 된다 뭐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 제가 진짜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대운 얘기해드리면서, 뭔가 좀 이렇게 내가 변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대운이 들어오면 뭐 어떤 현상이 생기나 뭐 그런 걸 제가 찾아봤는데, 뭐 꿈을 꾼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주변에 사람이 바뀐다. 그리고 뭐 내가 변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정말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 제가 작년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전쯤에 엄청나게 심한 독감을 앓았잖아요. 정말 돈다방 미쓰리를 오랫동안 청취하신 분도 와, 나 미쓰리 목소리가 그렇게 변한 거 처음 봐 하고 놀라실 정도로 저도 그렇게 오랜만에 뒤질 뻔하게 아픈 적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근데 그 독감을 앓은 다음에 술을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물론 친한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하지만 제 스스로 가장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왜 나는 하루도 술을 안 마시지 못할까? 그거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 술 먹는 게 뭐 소주를 먹는다든가 많이 먹는다든가 그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증권사 다닐 때는 워낙 그 회사 분위기, 증권업 분위기가 술을 많이 마시는 분위기니까 그렇게 술을 마시게 됐고, 그리고 제가 힘든 시간을 견딜 때는 그 힘든 순간을 잠시 이기기 위해서 마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습관화돼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3시 반에 주식시장이 끝나면 행운이랑 산책을 갔다 오고, 산책 갔다 오면서 무조건 맥주를 사서 저녁 겸 먹습니다. 이게 너무 습관화돼서 야, 내가 죽을 때까지 술을 안 마실 수 있을까? 하고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았고요. 아무리 이성을 가지고 뭐 양을 조절한다는 둥 해도 안 마시는 날이 없었습니다. 하다 위염 때문에 2달에 한 번씩 내과에 가서 위염약을 2달치를 져서 계속 먹고 있습니다만 술을 먹지 않으면 완전히 완쾌할 수 있는 그 위험을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서까지 고집하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연 진짜 이렇게 술을 마셔서 내가 될까? 나중에 진짜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물론 겉으로는 뭐 티 안 나고 씩씩한 척 하지만 제 스스로 맥주를 마시면서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매일 술을 마시지라는 걸 걱정했는데 정말 12월 이후로는요. 술을 안 먹습니다. 뭐 그렇다고 완전 끊은 건 아니고요. 혼자서 마시지 않습니다. 그냥 왜
여러 사람 모인 자리에서 야, 우리 뭐 오늘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술 한잔 할래? 그래서 한 소주 한 반병 정도 그냥 건배하고 이렇게 마시고 그 정도로만 마시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마시고도 집에 돌아와서 뭔가 아쉬워서 또 혼자서 맥주를 마시고 잠을 잤는데 그냥 그 정도 한 소주 반병 마시고 집에 와서 잡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혼자서 술을 마시는 일이 없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왜 가끔씩 이렇게 행운이랑 산책하고 약간 목이 마른 그 시간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맥주, 그 생맥주 막 이렇게 예쁜 그림이 있으면 아우,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고 싶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아유, 괜히 또 술 마시고 또 다음날 괜히 그냥 컨디션 힘들면 안 되니까 그냥 마시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사실 저는요, 이런 제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너 알코올 중독이야 아니야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글쎄 애매한데 하여튼 나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명분이 뭐였냐면 나는 맥주 맛이 좋아서 맥주 마시는 분위기가 좋아서 맥주가 좋아라고 했는데 사실 엄청나게 걱정했던 부분인데 안 마시게 됩니다. 제 인생에 정말 획기적인 개혁과 같은 변화입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술을 안 마시고 오히려 제가 진짜 어금니를 꽉 물고 치과 의사 선생님이 어금니 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금니를 꽉 무는 그 정도의 이제 아주 그 확고한 각오를 하고 남는 시간마다 이제 계속 종목 돌려보고 그리고 이제 더 많은 혹시 내가 방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차피 지금 시황을 보면서 매매를 하는 거니까 시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는 뭔가가 정말 되긴 되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서 굉장히 좋아했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쓰리의 좋은 기운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뭐 설 연휴니까 간단하게 1월 20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살펴볼 텐데요. 다우지수 1%, S&P 1.89%, 나스닥 2.66% 상승했습니다. 기술주들의 상승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이 뉴욕 증시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포지션을 취하고 있냐면 만약에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가 1%, S&P 500이 1.89%, 나스닥이 2.66% 하락했다면 아마 급락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 다우지수 1%, S&P 거의 2% 가까운 그리고 나스닥은 거의 3% 가까운 수치에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예전 같았으면 뉴욕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나스닥이 3% 가깝게 급등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제가 개정색을 하고 뭐 이렇게 급등이라고 지랄 연병들을 하냐라고 할 텐데 오히려 지금은요. 이런 상승을 폄하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 이 퍼센테이지보다 조금만 하락해도 막 급락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은 왜 그럴까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재미있는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대답은 이따가 제가 방송 녹음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전문가들이 지금 뉴욕 증시에 대해서 저렇게 표시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정도냐? S&P 500은 4거래일 만에 반등했으나 4,0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했다. 이날 S&P 3,972포인트로 끝났거든요. 다우지수도 4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나스닥은 3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뭐 3거래일, 4거래일 만에 반등한 건 맞습니다만
사실 반등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은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는데 4,000포인트는 안 갔어. 뭐 이렇게 폄하하는 멘트를 씁니다. 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제 블랙아웃 직전에 이제 마무리가 됐죠. 이날은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그리고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뭐냐? 이번 2023년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하긴 할 거야. 이거는 공통적인 의견이고요. 그중에 2명은 25bp가 괜찮을 것 같아 라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25bp 인상이 적절하다 라고 얘기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다음 회의에서, 그러니까 다가오는 2023년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는 앞으로 다가오는 회의에서 25bp든 50bp든 이렇게 수치, 범위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25bp 금리 인상을 하는 것도 금리 인상이죠. 자, 시장은 이제 25bp 금리 인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 99%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주린이 분들은 항상 철상, 천하, 철두, 철미해야 된다고 했죠. 제가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여러분들께 시나리오를 또 만들어 드릴 텐데, 우리는 그래, 이번엔 무조건 그냥 25bp 금리 인상 할 거야 그러고 그냥 너부러져 있으시면 안 되고요. 항상 최상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5bp 금리 인상을 예상대로 진행한다면 시장은 어떻게 소화시킬까? 예상대로 25bp만 금리 인상했으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렇게 좋아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이제 재료가 소멸됐다, 아이고 50bp가 아니라 25bp 금리 인상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야라는 그런 심리가 이제 재료로서 소멸됐으니까 뉴욕 증시가 빠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예상했던 25bp 금리 인상과는 달리 아주 충격적으로 50bp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기타 등등의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하튼 이제 연준 위원들은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블랙아웃 기간 직전에 내놓은 멘트는 25bp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작년에 11월 달에 11월 FOMC 회의 직전에 블랙아웃 기간 돌입하기 직전에 누가?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수 있을 거라는 멘트를 던지고 블랙아웃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는 중간선거라는 그 큰 이벤트를 앞두고 주식시장을 상승시켰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뉴욕 증시는 하락시킬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멘트들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했던 것처럼. 자, 대규모 감원이 진행이 되고 있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인력의 6% 이상인 12,000명 감원하기로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직원의 5%에 해당되는 10,000명이 해고된다고 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8,000명 해고가 시작이 됐고요. 자, 그런데 참 주식이라는 녀석이 잔인합니다. 실업자가 12,000명, 10,000명, 18,000명, 거의 5만 명 가까운 실업자가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앞으로 진행될 어떤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빨리 대응하는구나, 비용을 절감하는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만 그 상승한 이유가 조금 잔인하게 감원을 통해서 비용 절감된 어떤 그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서 주가는 상승했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감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미국 경제는 경기 둔화 혹은 침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12월 기존주택 판매 전월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11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택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개월 연속 하락하는 지표도 발생했고요. 이날 기존주택 판매도 이제 11개월 연속 감소. 그리고 다른 지표들도 짧게는 3, 4개월, 길게는 더 긴 시간 동안에 미국 경제가 우하향된다는 모는 종이에 점을 찍었을 때 우하향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오프닝 방송에서 왜 뉴욕 증시가 저렇게 나스닥 같은 경우엔 3% 가까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폄하할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뉴욕 증시는 뺄 생각이 없어요. 이거잖아요. 하다 이날 같은 경우에는 야, 얘네들이 진짜 증시 뺄 생각이 없구나. 그러니까 블랙아웃 기간 직전에 연준 위원들이 25bp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멘트를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막 주식해야 된다라고 막 그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변에 막 나 주식으로 돈 좀 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식시장은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주식시장이에요. 왜? 종목 장세거든요. 주린이들이 뛰어들지 못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주린이들은 시장 밖에서 여전히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 나쁘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주식시장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미쓰리만 좋다고 얘기해요. 꼭 미친년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벤트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1월달 주식시장 흐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고 그 흐름에 맞춰서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고 수익이 나고 뭐 이럽니다. 이제 과연 얼만큼 수익을 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지금 주식시장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이 일명 플레이어들이 지금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배가 아파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나스닥이 3% 가까이 올라가는 것도 예전 같았으면 급등했어요 라고 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반등했어요. 아이, 그리고 S&P 500도 나흘 만에 반등하긴 했는데요. 4,000포인트 못 갔어. 뭔가 좀 힘이 없어. 라고 하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 둘 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에 뛰어들지, 시장에 지금 참여하지 못하는 그 플레이어들이 약간 질투하는 느낌의 그런 의미일 수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오히려 이런 멘트를 침으로써 미쓰리가 원하는 주식시장의 물을 흐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막 주식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그냥 막 종목 망치고 엉망진창 만들고 막 그러지 않게 오히려 미쓰리가 원하는 2023년도 그림을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어이 주린이 위험해 가까이 오지 마라고 울타리를 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2월달 주식시장을 이제 저는 점검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1월 24일 화요일까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죠. 그러면 1월 25일부터는요, 이제 1월 하순이에요. 금방 이제 2월 달 됩니다. 1월 25일부터는 이제 증권사들이 2월 달 증시 전망 내놓을 거고요. 그리고 2월 달은요, 올해 28일밖에 없습니다. 눈 한번 깜빡하고 뜨면은 3월 달 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분명히 또 한 번 증시를 뭔가 이렇게 물갈이를 하는 그런 뭔가가 나올 거고, 그게 과연 지금 뭘지 제가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체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종목 장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저는 계속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아직 막 주식시장에 막 그런 이 모든 철두 철미 철상철하 이런 게 아직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1월 달 말 되고 이제 2월 달 하다 보면 이제 1월 말에 마지막 실적 어닝 시즌 되고 2월 달 초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방 3월이거든요. 그러면 자칫 잘못 여러분들이 긴장감을 놓치시면, 그 긴장감을 놓치고 있다가 뭔가 하나 훅 터지면 다 골로 갑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제 한 2월 달부터 정말 3월 달까지 어떤 악재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를 굉장히 예민하게 제가 체크하고 있고요. 그 예민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그 연방정부 부채 한도 협상에 관련된 재료입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그런 악재가 될 수 있는 건더기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일명 김빼기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그 상황이 필요합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매매하는 이 진정한 프로들은요, 호재를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호재는요, 언제든지 나와도 땡큐예요. 아이고, 호재가 나와서 내가 못 샀어? 근데 그 호재가 굉장히 좋은 호재야. 따라 사면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 시장의 플레이어들은요, 호재를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속 이러한 내가 갖고 있는 매매 원칙으로 계속 매매를 해가고 있는 가운데 혹시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나와서 이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면 어떻게 하지? 이거를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지금 현재까지 2023년 1월 21일 뉴욕 증시 기준으로는 1월 20일 금요일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현재까지 미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점, 뉴욕 증시는 뺄 생각이 없다. 그래서 블랙아웃 기간 직전에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는 인상할 건데 25bp가 적절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현재까지는 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물 흐리는 거를 원치 않고 약간 배합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젠 현타를 느끼셔야죠. 뉴욕 증시는 뺄 생각이 없지만 미국의 경제는 썩 좋은 건 아니며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1월 20일 금요일 뉴욕 증시 정리되셨죠? 예. 블랙아웃 기간 직전에 연준 위원들이 시장을 뺄 생각이 없어서 일단은 25bp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 멘트를 던졌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은 증시가 호황인 거는 원치 않는다. 경제 지표는 지금 계속 부진해서 이제 기존주택 판매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기술주들의 주가 상승이 눈에 띄었지만 주가 상승을 하게끔 만든 이유는 대규모 감원, 그 감원의 의미는 앞으로 경제가 좋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한 의미인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는 1월 22일 일요일 날
또 다음 주 한 주 동안 좀 짧습니다만 예, 뉴욕 증시는 계속 열리니까 다음 주 한 주 동안 우리 주린이 분들이 챙겨야 될 것들 또 꼼꼼하게 촘촘하게 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설 연휴 첫 번째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